큰 배를 양손으로 안고 거리를 걸어가던 파울라는 작은 마을에서 병원에 왔고 즉시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기를 바라며 안타깝게도 시내버스에 앉자마자 누군가가 가방을 빼앗아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폴러는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버스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는 다음 정류장에서만 멈춰 섰고 불쌍한 폴러는 내려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병원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고 그녀의 가방도 있었습니다. 음식과 돈을 기록하다 이제 어떡하지 그녀는 한탄했고 여러 사람들이 그녀를 서둘러 지나쳐가는 동안 태양은 그녀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목이 말랐습니다. 폴러는 벤치에 무겁게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폴러는 그녀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 맥케인 부인과 함께 자랐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울한 나이든 여성이 마을 가장자리의 작은 집에 정착한 5살 된 손녀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을과 그 여자는 농장 매점에서 요리사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던 파울라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지만 슬프게도 할머니는 학교를 마친 후 파울라를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났다. 파울라는 공부를 위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동네 농장에 취직하여 조용한 삶을 이어갔다. 폴러는 세상을 떠났고 폴러는 25세가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녀는 가끔 심부름을 위해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존을 만났습니다. 존은 상점에서 나오는 중이었고 그녀는 그와 너무 세게 충돌하여 그의 식료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폴러는 숨을 헐떡이며 그것들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폴러는 정원에서 토마토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가게에서 산 토마토가 포장도로에서 공처럼 튀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존은 잘 웃었고 아무도 데이트에 온 적이 없습니다. 에리커는 무엇을 합니까? 이 일과 관련이 있어요. 난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폴라와 결혼할 거예요. 그 사람은 특이하고 아름답고 똑똑한 존이 정말 어리석은 농담이군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서 찾았나요? 취하셨나요? 엄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 그 사람이 고향이었죠. 작은 마을 자체도. 이제 확실히 알겠네. 넌 시골 여자를 만나서 기뻐서 취했지. 대단해. 그들은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술에 빠져 행복과 슬픔 모두에 빠져들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 엄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존은 폴라는 그렇지 않다고 항의했어.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바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나저나 당신은 언제 나를 조종하지 않을 건가요? 당신이 계속해서 다른 속임수를 쓰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통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맙소사. 무슨 짓을 한 거야? 에리카는 정말 좋은 여자야. 그리고 그녀는 당신에게서 나온 얼마나 부유한 가문인지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요. 엄마 나도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자동차 수리점에서 좋은 자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엄마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당신과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존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떠났고 노브스 부인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고 그런 부끄러움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일주일 후에 전화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존은 그 소녀를 만나러 가서 20일에 급히 수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올 테니 바로 혼인신고를 신청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약속한 다음 사라져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폴러는 걱정에 가득 차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잡이 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고 존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손잡이 부인이 그녀에게 나팔꽃을 보여줬어요. 엘리는 사진 몽타주 웨딩 사진을 만들었지만 폴러는 눈물 때문에 그 사진들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존의 행복한 얼굴만 볼 수 있었죠. 아름다운 신부를 품에 안고 있던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떠났고 노브스 부인은 후회 없이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존은 신부에게 줄 선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녀를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 전화도 할 수 없었고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꺼낸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존은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싶은 꿈을 꾸었지만 길에서 주위가 산만해져서 혼수 상태에 빠진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파울라 잔이 그녀 앞에서 무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비열함이 그들을 분리시켰고 그녀의 연인이 많은 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에 누워있다는 사실조차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폴러는 아기를 위해 살고 그에게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할 때가 되자 운명조차 그녀에게서 돌아섰습니다. 폴러는 돈도 서류도 없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관심한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끔찍한 고통에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마침 그 소녀가 산모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가 건강한 아기를 낳은 병동에서 나이 많은 간호사가 폴러에게 몸을 기대며 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내 아들 폴러가 속삭였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7년이 지났고 어느 날 술에 취해 휠체어에 의지하는 남자가 된 존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골목길에서 10대 무리가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를 발로 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존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눕혀 어린 소년 야 꼬마야 살아있니 존이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어 그 소년은 더러운 얽히고 설킨 머리를 들고 손으로 코에서 가느다란 피를 닦았어 입술도 갈라졌어 왜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존은 내가 애원한 돈을 2번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고통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존이 그 소년을 자세히 바라보며 물었다. 마치 자기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전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 소년은 트로이가 어디서 대답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나는 존 트로이입니다. 고아원에 있었는데 거기도 안 좋았어. 다들 음식 훔치느라 싸우고 있어서 도망갔어. 소년 한숨 쉬었지. 배고프냐? 트로이가 존에게 그래 배고프냐고 물어봐.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더러운 소매로 얼굴을 닦았어. 이리 와 내가 먹여줄 게 아니 넌 나빠요. 난 원하지 않아요. 소년이 대답했어요. 내가 왜 나빠요? 존은 주머니에 위스키가 있어서 놀랐고 위스키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나중에 화를 냈습니다.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존은 병을 꺼내서 던졌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를 위해 사준 쓰레기 가자. 그들은 존이 트로이에게 햄버거와 주스를 사준 패스트푸드 카페에 들렀다. 그 소년은 그걸 단숨에 삼켰다. 식욕이 너무 좋다. 아이를 지켜보는 남자가 말했다. 2번째 햄버거를 삼키는 동안 의자에 앉아 찢어진 샌들 신고 발 흔들기 어디 자니 트로이 지금은 어디든 따뜻하지만 겨울에는 보호소 쪽으로 돌아갈게 소년 트로이 내 집으로 올래?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자십시오. 존 부인은 슬픔에 잠긴 문고리를 열어 아들이 사고 이후로 2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던 아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에리카는 아들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영원히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존은 그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진 폴러를 걱정했습니다. MRS 나부즈는 폴러가 사고 소식을 듣고 웃었고 그 같은 남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는 곧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존은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술을 많이 마셨고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MRS 나부즈는 아들이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여자는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녀의 입술에 그와 존은 손님을 테이블로 초대하고 컵에 차를 붓는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노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어머니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이미 존에게 그녀의 이름이 폴라 맥케인이라고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과 성조는 창백해지고 고통과 절망과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겁에 질린 트로이는 복도로 달려가다가 매트 위로 비틀거리며 갑자기 쓰러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존은 휠체어에서 뛰어내려 트로이가 그를 안고 왔다. 그제서야 그는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와 아이는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존이 소년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